앵커의 서재 부북 토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무슨 책을 가져오셨죠? 요즘 최고의 관심사가 뭡니까? 김정은이 살았냐 죽었냐? 아, 그겁니까? 네. 한반도 안보에 굉장히 관심이 많군요. 그래요. 김정은이 살았냐 죽었냐가 최고의 관심이잖아요. 3층 서기실의 암호라는 책을 다시 읽고 여러분께 소개하기 위해 들고 나왔습니다. 아니, 그런데 들어보세요. 네. 김정은의 부재와 3층 서기실. 제목이잖아요. 3층 서기실. 도대체 어떤 공간이에요? 3층 서기실은 이 물리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서기실이 3층에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에요. 3층 규모의 건물을 통째로 쓰고 있는 서기실. 우리로 따지면 대통령 비서실 정도인데 청와대 비서실보다 훨씬 더 고차원적이고 복합적인 일을 하는 곳인데 평양 주민들은 거의 다 모르는 굉장히 비밀에 붙여져 있는 조직이 바로 3층 서기실입니다. 2008년 8월 하순에 지금과 굉장히 유사한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일이죠? 북한 내부의 엘리트들이, 외교관들이 김정일에게 결제를 올려도 결제가 안 내려오는 거야. 이 며칠째 김정일이 묵묵부답이야. 뭔가 이상하다. 급기야 9월 9일 북한의 공화국 수립에도 김정일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중요 행사인데도. 공화국 수립일에 김정일이 안 나타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북한 엘리트 사회에서. 네. 야, 그 수령님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수령님 뭐 쓰러진 거 아니야? 수령님 돌아가신 거 아니야? 에이, 수령님 중국에 비공식으로 방문했겠지? 아무도 모르고 있었어. 북한 사회가 술렁술렁인 거죠. 별의별 얘기가 다 나왔다는 거죠. 그런데 팩트는 김정일이 뇌졸중으로 쓰러진 거였는데 이거를 3층 서기실의 극소수 간부 몇 명만 알고 비밀에 붙이니까 네. 북한 전 사회, 북한 모든 엘리트들이 이를 모르는데도 북한이 그냥 그대로 굴러갔던 거였어요. 네네. 김정일이 사망했을 때도 황당한 일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김정일의 사망일은 사실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예, 북한이 일부러 이틀 뒤에 발표한 거예요. 국가 지도자의 죽음을 이틀 동안이나 묵혔다가 이틀 동안 쉬쉬할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 어디 있어요. 이건 옛날 쿠바도 안 돼. 옛날 이집트 왕조도 안 돼. 이집트 왕조도 안 된다니까요. 맞아요. 네. 그때 김정일의 죽음도 3층 서기실의 간부들과 당 최고위 간부 몇 명만 알고 이틀 동안 쉬쉬했던 거예요. 김정은에게 변고가 생겨도 마찬가지일 거다. 아무도 모른 채로 북한은 굴러갈 것이다. 김여정이랑 3층 서기실만 입 다물면 되는 거죠. 김정은은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 2년 전에 우리 대통령이랑 김정은이 판문점 다리에서 만났잖아요. 그 현장에서 직접 취재했잖아요. 네,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도 있었고 북한 비핵화가 진짜 될까? 이게 가장 큰 관심사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한반도 비핵화라는 말을 먼저 쓴 쪽이 북한입니다. 1970년대 김일성이 주장했던 게 한반도 비핵화입니다. 비핵화. 진짜 목적이 뭐냐? 비핵화라는 구호를 내세워서 미국과 중국에게 의심을 받지 않고 그 사이에 핵무기를 개발하기 위해서 시간을 벌려고.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딱 핵무기 개발하기 위해서 한반도 비핵화를 주장하는 게 그쪽이 북한이었다. 1985년 북한이 핵 확산 금지 조약 NPT에 가입했던 것도 바로 그런 맥락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소름 돋는 얘기가 나오는데 중국과 미국의 의심을 피하면서 핵무기를 개발하기 위해서 북한이 사용한 카드가 뭐냐면 바로 남북 정상회담이었다. 이게 북한 내부에 있었던 사람이 그렇다고 하는 게 설득력이 있는 거잖아요. 북한 밖에서 북한을 추종하는 사람이 아예 그거 아니야 라고 주장하는 것과 북한 내부에 있는 사람이 남북회담은 전 세계의 눈을 가리기 위한 수단이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이 둘 중에 누구 말이 더 맞겠습니까? 내부 사람 말이 더 맞다는 거죠. 상당히 충격적인데 1991년 12월 남북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했는데 그때와 굉장히 유사한 일이 똑같은 일이 2018년에 있었던 겁니다. 다시 재현되고 있다. 예, 근데 결국은 어땠습니까? 북한은 지금 수차례 핵실험을 거쳐서 핵을 소형화했어요. 실질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한 수준이라는 겁니다. 한반도 비핵화가 됐습니까? 한반도를 비핵화하겠다는 북한의 진정성을 검증하기 위해선 CVID, 즉 완벽하고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단계를 검증을 해야 되는데 북한은 CVID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겁니다. 북한의 정말로 구석구석 밑구석까지 사찰하려면 북한이 공개하기 싫어하는 정치범 수용소와 김씨 일가가 보유하고 있는 그 은밀한 공간까지 다 들여다봐야 되는데 태공사는 북한이 절대 그것을 양보할 리 없다. 결코 CVID는 북한이 받아들일 수 없다. 다시 말해서 결코 한반도 비핵화는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단언합니다. 상식적으로 그러잖아요. 네네. 북한 말만 믿고 비핵화가 됐는지 어떻게 알아요? 검증을 하려면 당연히 봐야죠. 들여다봐야지. 그러려면 CVID가 돼야지. 근데 이거부터 안 되니까 들여다볼 수도 없고 비핵화란 말을 믿을 수도 없는 거죠. 1992년 북한이
대외적으로 핵 사찰을 수용하겠다라고 선언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그때. 이미 북한은 과거에 다 했던 작전이야. 지금 똑같은 거 또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내부적으로 김정일이 그 당시에 군 간부들을 불러놓고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뭐라고 했어요? 그 장면이 여기 고스란히 적혀 있어요. 미국과 남조선이 싸움을 걸어오면 우리가 열악한데 그때는 어떨 것인가? 라고 김정일이 물어요. 그때 한 군 간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령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만약에 전쟁에서 지면 이 지구를 깨버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일이 테이블을 딱 치며 내가 기대했던 답이 바로 그기야. 우리가 없으면 지구도 있을 필요 없어. 라고 얘기합니다. 북한은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번에도 핵시설 폭파하고 나서 무슨 말 했는지 모르는 거네요, 그럼. 쟤들은 지구를 깨버린대잖아요. 뭐 거기 악마를 천사로 묘사하는 건 잘못이다. 저도 이 책 읽었는데 좀 충격적인 부분이 있었어요. 맞아요. 북한이 우리 남한 내의 진보 세력을 같은 편으로 여긴다면서요? 맞아요. 저도 주목한 부분이 바로 그건데 네. 이거 제 주장 아닙니다. 태영호공사 북한 내부 엘리트가 고백한 거예요. 북한은 지금까지 줄곧 한국 내의 민주화 세력을 같은 편이라고 생각해왔다. 따라서 남한 내의 민주화 세력에 의거해서 적화 통일을 하겠다는 것을 북한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목표로 삼아왔다는 겁니다. 이미 2016년에 17년 대선 때 현 집권 세력이 당선될 줄 북한은 예상하고 있었다라고 태공사가 기록하고 있어요. 맞아요. 예상했던 거예요. 이렇게 되길 바랬던 거예요. 음. 그때 북한이 세웠던 목표가 2017년에 남조선이 민주화 세력, 진보 세력이 정권을 잡으면 핵 무력 건설을 완성하겠다라고 북한이 목표를 세웁니다. 그 증거가 2016년 그해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단행하고 그리고 두 차례의 ICBM 시험 발사를 통해서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 것도 바로 그 해에 이루어졌다는 게 그 증거라고 태용공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짜 충격적이네요. 충격적인 거죠. 북한이 누구를 편으로 생각하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적나라한 기록이죠. 얼마 전에 통일부랑 국토부에서 남북 철도 연결 기념식을 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했나요? 태공사는요, 네. 꿈깨라고 적어놨습니다. 지금도 북한은 이 종단 철도 연결이 가능한 것처럼 제스처를 취하고 있지만 네네. 이거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 동해안의 해안선을 따라서 북한의 군부대가 있습니다. 북한은 이 군 기지를 이전하려면 통일부 기자 있으니까 뭐가 필요한지 아시죠? 돈. 그냥 돈이 아니라 막대한 돈. 북한은 이 돈이 없어서 해안선에 있는 군 기지를 이전하지 못한다. 네. 따라서 철도 연결은 불가능한 얘기다. 반면 유일한 방법 한 개가 있다. 남조선이 그 돈을 다 대면 연결이 가능하다라고 태공사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그래서 지금 국토부랑 정부가 네. 그 돈까지 대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 책에서 정말로 뭉클한 부분이 나오는데 태용호 의원, 태용호 공사가 나는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당시 하루 종일 TV 앞에 앉아서 그 광경을 지켜봤다. 그런데 일각에서 김정은의 평화의 천사, 정상적인 인간으로 묘사하면서 대한민국의 국력이 가져온 남북회담을 김정은의 과감한 결단과 용단으로 칭찬하는 주장들을 보면서 굉장히 가슴이 아팠다. 네. 북한 주민들은 하루빨리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기를 손꼽고 있는데 정작 한국에서는 김정은을 평화의 사도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악마가 아닌 사람을 악마로 묘사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일이지만 그에 못지않게 악마를 천사로 묘사하는 것도 잘못된 일이다 라고 태공사는 쓰고 있습니다.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천안함을 침몰시키고 우리의 연평도에 포격을 가하고 자기 고모부를 총살하고 자기 이복형을 독살한 그자가 바로 판문점에서 대통령을 웃으면서 껴안았던 그 같은 자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이 생각을 이 책을 읽으면서 해봤습니다. 앵커의 소재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좀 숙연해지네요. 네. 마지막에. 컨텐츠가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